자, 이번 시간에 우리 배워야 될 것은 이건 TET 2급 실무 중에서 지금 지난 시간까지는 재무회계에 대한 건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는 그 관련된 그 세금 계산서라든지 적격 증빙들, 즉 지난번에 우리가 FAT 1급에서 배웠던 메인 매출 전표에 대한 걸 갖다가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까지 연결해서 이번 그 시간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부가가치세 실무라고 되어 있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거는 FAT 1급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연습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교재는 334페이지 보세요. 교재 334페이지 334 거기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연습해야 할 회사의 코드 번호가 2100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우리 연습해야 될 회사 코드 번호가요 2100번 주 3일전자 여기 선택하시면 돼요. 2100번 3일전자에서 이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자료들 연습을 해 보실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336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FAT 1급에서 해봤던 내용들인데요. 항목들을 실제 그 수행 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게요. 해보고 난 다음에 요 지나온 파트들은 꼭 복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 자, 2100번 3일전자 다 선택하셨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회계 클릭하시고요. 지금 이 파트 그 부가가치세 실무와 관련된 것들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자, 교재는 수행 내용이 있는 338페이지 보시면 돼요. 338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수행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거기 제품에다가 그냥 동그라미 쳐놔야죠. 왜 지난번에 다 봤던 것처럼 문제에서 상품이라고 그러는지 제품이라고 그러는지 TET 2급에서는 전 구분 잘 하셔야지 돼요. 왜냐면 이렇게 제품 나오다가 중간에 상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정을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품, 상품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금일 발급하고 전송했대요. 그러면 얘는 지금 판매에 따랐으니까 우리가 부가가세 관련돼서 증빙자료 입력할 때 지금 날짜는 5월 10일로 되어 있죠. 5월 10일 선택하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매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니까 11번 과세 선택하시면 되겠죠. 11번 과세 선택하시고요. 품목은요. 품목은 컴퓨터 써주시면 되고요. 수량은 50개. 그 다음에 단가는 40만원. 자, 거래처는 베스트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베스트원. 자, 우리 발급할 거니까 전자세금란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말고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대금은 지금 다 외상으로 했다고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외상 다음 달 10일 날 입금받기로 했으니까 여기 외상으로 해주시면 분기는 다 끝났고 밑에 제품 매출로 되어 있죠. TAT 2급에서는 제품을 다루기 때문에 제품 매출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번 문제는 지금 거래 입력뿐만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줘야 되기 때문에 회계 다시 전체 메뉴 눌러서 부가가치세 밑에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요거 있죠. 요거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날짜는 5월 우리 10일 거죠. 10일 것만 조회를 합니다. 엔터 치면 미정성. 자, 이거 지난번에도 해봤던 것처럼 클릭하시고
전자 발행 눌러주시고요. 확인. 발행. 아주 기능적으로 하라 그랬어요. 또 발행 대상에서 클릭하고 두 번째 거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로그인 하셔가지고 매출 조회 발행 누르면 끝난다 그랬었죠. 여기서 전송 성공 나오면 예 끝났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339페이지부터 340페이지 341페이지까지 쭉 설명이 나와 있고, 여기 지난번에 우리 그 FAT 1급에서 여러 번 해봤던 항목이라서 TAT 2급에서도 지금 복습할 겸 여기서는 이렇게 문제를 냈더랍니다. 자, 아직 충분히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이따가 잠깐 시간 드릴 때 이 파트들 TAT 2급도년 교재 처음 보는 거니까 차근차근 다 읽어보셔요. 자,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행했고요. 국세청 전송 결과를 보셔도 예, 다 제대로 됐다고 쭉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가셔가지고 날짜 5월 10일로 조회하게 되면 여기 전자세금 전자발행으로 표시가 돼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으시죠. 자, 이런 거하고 똑같이 이번에는 343페이지에 월합계 세금계산서라는 걸 한번 발행을 해보려고 그래요. 343페이지에 월합계 세금계산서. 자, 우선 요거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고 할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자는요, 기본적으로 재화에 대한 공급 시기에 이 공급 시기가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5월 10일이면 바로 이 5월 10일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 국세청장은 그 다음 날까지 얘를 발급받은 전송된 것으로만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라는 것은요, 이렇게 일시적인 거래처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거래처인 경우, 계속 거래처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짜부터 5월 31일까지 거래가 10번이 됐던 20번이 됐던 계속 세금계산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간 동안에는 교재에서 보는 것처럼 거래 명세서라는 것으로 거래를 하다가 한 달 동안에 발생한 거래 명세서를 다 합계를 해가지고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가 있대요. 이게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의 특례예요. 여기는 거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5월 동안에 발생했던 그 거래에 대해서 한 장의 세금계산서, 즉 세금계산서 발행 일자는 5월 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일자를 작성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세금계산서를 보내면 되느냐면 2월, 그러니까 2월은 다음 달이란 뜻이에요. 6월 10일까지 발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장이 받아보는 날짜는 11일까지 국세청에 들어가면 전송된 것으로 본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날짜를 어기게 되면 가산세라는 걸 내야지 돼요. 그래서 월합계 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이걸 며칠까지 발급하면 된다? 10일까지 발급하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대부분의 법인들, 회사들은 이렇게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주로 많이 발급합니다. 계속되는 거래처인 경우에. 자, 그리고 날짜 거래는 언제 것까지? 그 달 거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는 그 다음 달 6월 10일자로 까지 발행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그 달 말, 이 거래된 월의 마지막 날짜로 해서 작성일자로 해서 발급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34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제품에다가 또 동그라미 쳐놔야죠. 외상으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했다고 또 나오죠.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 월합계로 발급하고 대금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 입금받기로 했답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한 전표 입력하고요. 세금계산서 발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 거래를 거기 그 거래명세서에 거래일자를 보세요. 5월 15일도 있고 5월 20일도 있죠. 이렇다 할지라도 세금계산서 발생하는 작성일자는 며칠로 해주라고요? 5월 31일자로 작성해서 보내시는 거라고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내용을 모르면 이 세금계산서 작성한 날짜도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겠죠. 자, 이해가 됐으면 날짜는 지금 며칠로 발행하라고요? 이 전표를 작성하는 것은 5월 31일 시점으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유형은요,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죠. 매출이고요. 똑같이 11번 과세 선택해 주시고요. 자, 거래 내역이 2개 이상인 거니까 여기 복수거래 눌러주셔야겠죠. 복수거래 눌러주시고요. 복수거래 입력할 때는 거래됐던 날짜가 나와요, 안 나와요? 거래일자는 안 나와요, 공급일자들은. 그래서 항목만 컴퓨터 입력해 주시고요. 수량은 30개, 금액은 40만원. 두 번째는 노트북, 수량은 20개, 금액은 60만원. 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래처는 하나기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기업.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거니까 엔터 치고 넘어가시고요. 대금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2번 이렇게 하면 분계가 끝났죠. 자, 똑같이 아까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했던 것처럼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5월 31일자 것만 조회하시면 되겠죠. 엔터 치면 되고요. 그럼 아까하고 발행한 거 똑같이 클릭해 놓으시고서 앞에 거부터 전자발행 누르시고요. 확인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 그냥 발행 누르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절차는 우리가 입력한 자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이제 세금계산서가 작성이 됐고 이상이 없다면 다시 클릭하셔가지고 이제는 국세청하고 거래처에다가 전송을 해줘야 되죠. 여기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가 거래처와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기능이에요. 로그인 하시고요. 자, 매출 조회한 다음에 화면 우리가 전송할 거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 그냥 발행 누르시면 돼요. 그럼 발행 완료 뜨고 여기 관리번호, 책번호, 일렬번호 다 나타나죠. 예, 그리고 여기 전송 성공이라고 나와 있어요. 혹시 또 조회하고 싶으면 맨 위에 국세청 전송 결과 클릭하셔가지고 매출 조회하시게 되면 이렇게 고유번호, 전송 상태 다 쭉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대로 다 됐으니까 아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5월 31일 날짜로 다시 한번 조회해 보시게 되면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라고 이렇게 딱 떠 있는 거 보시죠. 이렇게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원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오리지널 발급 방법과 그다음에 월합계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방법 또 한 가지,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서 한번 직접 발행해 보셨다는 얘기죠. 요게 343페이지의 내용 문제였었고요. 그다음에 34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발행한 결과를 조회할 수 있고 설명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더란 얘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FAT 1급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요, 거래처에다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줬는데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이 할인, 애누리 갖고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요.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럼 수정 발급해 주는 건 어떻게 발급해 줘야 되는지 지금 전 TAT 2급에서 그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TAT 2급에서는 FAT 1급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는 하는데
그냥 발급하는 게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문제가 1번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배우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344페이지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345페이지 보세요. 어느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 총 6가지가 나와 있어요. 6가지를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일들이고, 이러한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거래처에다가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발급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345페이지 보시게 되면 작성일자 소급 안 된다고 얘기되어 있죠. 이 작성일자가 소급이라고 얘기한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5월 31일 날 세금계산서 작성한 날짜가 있었는데 그 날짜는 손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그 다음에 벌어진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밑에 3가지를 보면 작성일자 소급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작성한 날짜에 다시 그 세금계산서를 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작성일자 소급되는 그 3가지 사항과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는 3가지 요 환경을 여러분이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들을 하나씩 보면서 지금 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정리가 돼 있어서 깔끔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상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직접 거래를 보고 세금계산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해보고 그 다음에 정리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내용은요 345페이지 보면 6월 1일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화면 보시고요. 날짜를 6월 1일 날짜 입력하시고요. 11일이 아니라 1일. 자, 여러분이 날짜 6월 1일 입력하니까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했던 상황이 좀 나와 있죠. 문제 좀 읽어볼게요. 6월 1일 거래인데 한림사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계약 조건에 의해서 6월 10일로 발급돼야 하는 건으로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보세요 라는 얘기죠. 자, 화면 보세요. 지금 여기 6월 1일 날짜는 6월 1일 날짜로 지금 밑에 보니까 여기 전자 발행,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 보이시죠? 근데 이 날짜는 계약에 의해서 6월 1일자로 발급되면 안 되고 며칠 날짜로 발급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6월 10일로 발급해야지 6월 1일로 발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처에서 이거 세금계산서 날짜 잘못됐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수정해 달라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어떻게 수정하나 문제 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잘 구분하셔야지 FAT 1급에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하고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6월 1일 날짜는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먼저 발급한 얘는 6월 1일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예요. 얘 발급했는데 지금 얘가 뭐가 잘못됐어요? 날짜가 지금 잘못됐죠. 날짜가 지금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 6월 1일자 거는 취소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다시 날짜를 며칠로 해서 6월 10일 날짜로 해서 발급해줘야 되겠죠. 그럼 그 거래처는 지금 세금계산서가 똑같은 거래에 의해서 3장을 갖게 있게 돼요. 즉, 한 번 발급했는데 틀릴 때마다 2장씩 늘어난단 말이죠. 왜? 앞에 거는 취소해주고 다시 발급해야 되고, 제가 회사에서 실무 업무 보는데 9장까지 보낸 사람 봤어. 아니, 물론 우리 부서 직원이긴 했었지만 계속 뭘 틀리는 거야. 이건 틀릴 때마다. 그러면 거래처에서의 담당자는 똑같은 거래건 한 건을 가지고 세금계산서 몇 장을 받은 거예요? 9장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럼 짜증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짜증 나요. 저기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도 정신없어요. 여하튼 간에, 자, 그래서 이 6월 1일자 지금 왜 날짜가 지금 오류된 거 어떻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나 보세요. 지금 날짜 오래된 건 여기 들어가 있죠. 위에 보시게 되면 수정 세금계산서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수정 세금계산서 보이세요? 자, 얘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자, 세금계산서가 어디가 틀렸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여기 기재사항 중에서 보면은 자, 쭉 보니까 기재사항 잘못됐죠? 기재사항 중에 뭐가 잘못됐어요? 날짜가 잘못됐죠? 그래서 기재사항 중에서 여기 공급가액 세 작성 연월일 요거 잘못됐죠? 요거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기재사항이 잘못돼서요 세금계산서 다시 발급하는데 기재사항 뭐가 잘못됐느냐면요 작성 연월일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면 6월 1일 거는 취소해줘야 되고 6월 10일 거는 다시 재발급해줘야 되니까 세금계산서는 2장이 발급된다는 뜻이에요. 얘는 요거만 저기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확인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지금 화면 한번 구성 내용 잘 보세요. 우리가 6월 1일 날 발급했던 당초 발급분에 대한 요 세금계산서를 똑같은 날짜로 이렇게 취소해 주는 거죠. 그죠? 6월 1일 거 취소해 줬어요. 그런 다음에 수정분은요. 며칠 날짜로 해줘야 돼요? 6월 10일 날짜로 발급해 줘야 되죠. 내용 품목은 똑같겠죠. 당연히 컴퓨터 수량은 60개 단가는 50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6월 1일 거와 6월 10일 거 세금계산서 2장이 발급되어질 거란 얘기죠. 자, 이렇게 수정을 해주셨으면 여기 확인란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있었던 6월 1일 날짜로 6월 1일 것을 취소하는 여기 거래가 쭉 등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2건이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나타나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신 다음에 자, 얘는 한 건 한 건 해볼게요. 얘 세금계산서 발급해서 보내줘야 되겠죠. 지금 아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셔가지고 지금 6월 1일부터 6월 지금 며칠 것까지 했었죠? 6월 10일 것까지 했죠? 주의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근데 지금 날짜 10일치를 입력해 봤더니 지금 우리가 세금계산서 보내주려고 하는 요 반품 뭐죠? 날짜가 잘못됐던 거하고 6월 10일자로 입력했던 거 2건이 아직 세금계산서가 전송이 안 됐죠. 자, 그래서 얘네 2건을 다 전송해 줘야 되는데 얘는 2건이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발행하면 2건이 다 가게 되어 있는데 일단 2개 중에서 하나만 클릭하면 연결된 거라서 클릭이 2개가 다 될 거예요. 그리고 순서는 똑같아요. 전자 발행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행 다시 발행 대상 또 하나 눌러주시면 2개가 체크되고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눌러주시고 로그인 하시게 된 다음에 매출주에 하면 여기 지금 2건이 미전송으로 지금 나타나 있죠. 여기 2건 확인하셨으면 그냥 발행 누르시면 돼요.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는. 그다음에 여기도 발행해서 보낼 때는 전송 따로따로 해주셔야 돼요. 한꺼번에 2개가 다 전송되지는 않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전송 성공 그래서 다 발행 상태 끝났다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전송 결과는 뭐 안 해봐도 다 했을 테니까 전송 제대로 잘 됐다고요. 자, 얘는 나가고 아까 우리 메인 매출전표 입력에서 6월 1일 날짜 거 다시 한번 조회해 보세요. 그럼 6월 1일 날 여기 전자발행 표시됐죠. 그래서 6월 1일 날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는 다 취소가 됐고요. 이번에는 6월 10일 날 거 한번 조회해 보세요. 6월 10일 거 조회해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다시 발급해서 보낸 거 전자발행이라고 제대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얘가 지금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첫 번째 사항, 즉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고
잘못된 세금계산서를 작성 날짜를 6월 10일로 해서 보낸 여기 345페이지에요. 밑에서 두 번째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해서 그 예를 직접 한번 보신 거랍니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이 바로 이런 항목이에요. 자, 됐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가서요. 지금 이 기재사항이 착오 정정에 대한 것을 수행 결과 그래서 346페이지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했어요. 6월 1일 전표 선택한 다음에 수정 세금계산서 태클릭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세요. 쭉 설명 나와 있죠. 그 내용이 347페이지에 중간까지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항목이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요거 첫 번째 항목 어디서부터 344페이지에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그 다음에 347페이지에 지금 첫 번째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한 내용들 지금 천천히 정독해서 읽어보세요. 제가 딱 5분 시간 드릴 테니까 정확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347페이지에 두 번째 내용 볼게요. 수행 내용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사유가 공급가액이 변동됐대요. 그럼 공급가액이 변동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할인 금액 할인이 적용되게 되면 금액이 공급가액이 바뀌겠죠. 근데 이 할인 금액이 적용될 때에도 할인 금액이 적용된 것만큼만 그 세금계산서를 보내준다는 뜻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먼저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00만원짜리를 발급해 줬어요. 그런데 일정한 기간 이내에 돈을 보내주면 5% 할인해 줄게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100만원에 5%면은 저기 5만원 되겠죠? 이 5만원을 갖다가 5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보낼 때 공급가액 변동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할인이 적용되는 날짜는 과거로 돌아가서 그 날짜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날짜에 먼저 입금을 했으니 먼저 발행한 날짜가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짜가 있겠죠. 결제 들어온 날짜예요. 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변경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지금 첫 번째 문제도 그렇고 두 번째 문제도 그렇고 날짜를 소급하는 게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짜에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지금 연습하는 거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 2일 한화기업에 공급한 제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결제 대금이 당초 결제 조건에 의하여 6월 11일 5%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하고 국민은행 보통예금 전액 입금이 됐대요.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해서요.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거 처음 배우기는 하지만 실무에서는 아주 허다하게 벌어지는 일들이란 이게 많이 발생하는 일이란 얘기죠. 자, 세금계산서는 며칠날 발급했어요? 우리 원래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는 지금 2일날 발급했죠. 근데 얘가 그 금액 계약 조건에 의해서 일찍 돈을 보내줬기 때문에 5% 지금 할인해줘야 된대죠. 그죠? 그러면 5% 할인해주는 날짜 적용되는 시점은 6월 2일 시점이겠어요? 6월 11일 시점이겠어요? 지금 포인트는 며칠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급해 줘야 되느냐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건 사유가 발생한 것은 6월 11일 날 발생했죠. 또 6월 11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해 줄 때 이렇게 할인에 대한 조건은요. 물론 우리가 손으로 할 때 손으로 써서 보내면 되겠지만 얘는 지금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아까 했던 것처럼 6월 2일 날짜로 우리가 발급한 상황을 갖다가 불러오기를 해서 본단 말이죠. 자, 6월 2일 날 보니까 지금 공급가액은 8천만원,
부가세 800만 원에서 총 8,800만 원 이렇게 지금 여기 제품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해 줬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할인 조건이 지금 성립이 돼서 날짜를 세금계산서 그만큼 보내줘야 된다 그랬었죠. 자, 이것도 보세요. 위에 보시게 되면 6월 2일 날 발급한 것에 대해서 수정 세금계산서 클릭해 보시게 되면 수정사유 뭐죠? 라고 물어봐요. 수정사유는 여기 지금 공급가의 변동 두 번째 거죠. 공급가의 변동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당초에 세금계산서 작성했던 건 며칠이에요? 6월 2일자일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세금계산서 수정해서 보내려고 그래요. 밑에 요것만 확인하시고 확인 눌러보시게 되면 또 아까처럼 나오죠. 자, 근데 여기 6월 2일 날짜는 손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수정분은 며칠 날짜로 보내줘야 돼요? 6월 11일 날짜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노트북 중에서 내용은 뭐 대부분 쓰면 돼요. 지금 몇 퍼센트 할인해 준다 그랬어요? 5% 이고 5% 할인이라고 이렇게 써도 될 것이고요. 자, 금액은 5%면 400만 원이죠. 그럼 여기 400만 원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뭐 내용 뭐 별반 어려운 건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수정사유 선택한 거 입력 끝났으니까 확인 엔터 치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정 세금계산서 한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조회했던 6월 2일 날에는 변동사항이 지금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그럼 얘는 날짜 며칠 날짜에 가서 조회하면 되겠어요? 11일자에 가보면 얘가 들어가 있겠죠. 11일자에 5% 할인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전자세금란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전혀 안 돼 있죠. 자, 안전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다시 클릭해 주시고요. 날짜는 며칠로 입력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만 딱 나타나게 6월 11일 것만 조회해 볼게요, 제가. 그러면 6월 11일 거 마이너스 400만원 돼서 요 지금 나와 있죠. 자, 발급하는 거는 똑같아요. 여기 클릭해 주시고요. 전자발행 해서 세금계산서 만드시고요. 그런 다음에 또 클릭하셔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로그인 한 다음에 매출 조회 해놓고 그냥 발행 누르면 마이너스 400만원짜리가 발급이 됐다고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자, 확인됐으면 다시 거기 메인 매출점표 입력에 오셔서 11일 날짜 다시 조회해 보세요. 그럼 발급됐다고 전자 발행 이렇게 나타나죠. 됐어요? 지금 혹시 말하는 게 너무 빨라요? 다 이해하시죠? 안 되면 손 드세요.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 자, 종 쳤으니까 지금 2번 얘도 잠깐 10분 쉬시면서 한번 읽어보고 직접 입력하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6월 3일 거래부터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교재는 348페이지고요. 날짜는 6월 3일 거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6월 3일.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판매가 된 컴퓨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슈인가 봤더니 환입, 반품됐대요. 반품된 것은 우선 6월 3일 날짜에 반품된 거에 대해서 날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품 사유가 실제로 돌아온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보내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날짜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접하게 되거나 실무 업무를 보게 되실 때 이 세금계산서 날짜를 며칠 날짜로 보내줘야지 그게 별거 같지 않은데 모르면 되게 애타고 자꾸만 세금계산서 또 반복해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앞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날짜를
며칠 날짜로 해야 되는지 지금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 이 세 가지는 지금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보낸다는 거, 얘가 지금 키포인트란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지금 여기서는 반품이 발생한 날짜가 며칠인가 한번 날짜를 보고서 또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볼게요. 한림사에 납품한 제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건데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이럴 때 반품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환입 날짜를 보니까 6월 12일 날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날짜 6월 12일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는 먼저 발행했던 제품 판매했던 거 그 세금계산서 발행했던 날짜와 연동시켜 가지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보내줘야지 얘가 매취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하셔가지고요, 수정사유를 묻는欄에다가는 여기 지금 환입 반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얘를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이 날짜로 발급하게 되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며칠분 판매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반품됐다, 이게 바로 연결돼 있게 된단 말이죠. 이걸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발행된 세금계산서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셔야 된답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요. 자, 지금 반품 날짜가 며칠 날짜로 되어 있어요? 6월 12일 날짜로 되어 있죠. 여기 컴퓨터 반품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 몇 대가 반품됐냐면 10대가 됐어요. 반품됐으니까 마이너스 10, 단가는 50만원 그대로고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예,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6월 3일 거는 손대지 않았고 요걸 근간으로 해서 얘에 대한 반품 세금계산서는 지금 6월 12일 날짜에 있겠죠. 그래서 6월 12일 날짜 한번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 반품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죠. 자, 그럼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해 보세요. 그러면 날짜 6월 12일 날짜 거 조회를 하신 다음에요. 자, 그럼 미전송되어 있죠? 자, 클릭하시고 앞에 거 전자발행, 그 다음에 발행 누르시고요. 두 번째는 클릭하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과 거래처로 발급하기 위해서 며칠 조회 하게 되면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쳐진 거 발행 누르면 끝난다 그랬어요. 그죠? 국세청 전송 결과를 보셔도 지금 매출 조회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 전송 성공한 거에 대해서 며칠 날짜였었어요? 6월 12일자였었죠? (6월 12일) 날짜 어디 갔어? 작성일자 여기 6월 10일 있죠? 전송일자는 신경 쓸 거 없다 그랬어요. 이건 지금 오늘 날짜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발급해 봤습니다. 자, 그럼 또 뭐 확인해 보셔야 돼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서 6월 10일 날짜 조회를 해 보시게 되면 끝에 전자 발행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6월 1일, 6월 2일, 6월 3일에 대한 것들은 지금 이 사유가 발생한 날짜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생해서 발급해서 보냈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349페이지, 그 다음에 35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따가 읽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6월 4일 거래를 볼게요. 6월 4일 거래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올림푸스의 계약금 수령 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그 납품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서 거래처와 협의 후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계약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라고 되어 있고 계약이 며칠날 해제됐어요. 6월 4일날 처음에 계약을 했다가 지금 6월 13일날 계약이 해제됐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지금 6월
날짜가 노출되어 있어요. 6월 13일 날짜로 해서 6월 4일도 발급 사유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해제된 날 이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요즘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시면서 계약이 해제됐다는 말 많이 들었었죠. 요 용어 계약의 해제라는 용어와 계약의 해지 얘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하나 구분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계약의 해지라는 뜻은 지금부터 앞으로 해야 될 것, 현재부터 계약하기로 했던 것들, 그거는 해지라는 용어를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달 제품을 100개씩 12개월 동안 공급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요. 1월부터 지금 현재 여기 5월 말까지는 계속 공급을 해 주었는데 지금 계약이 해지됐다고 얘기하면 언제부터? 6월부터 12월까지 지금 보내주는 것들 얘는 더 이상 보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해지의 뜻은 지금부터는 그 계약이 효력이 없다는 뜻이고요. 해제라는 말은 얘는 원상복구의 의미예요. 원상복구는 원래대로 다 되돌려 놓는 걸 뜻해요. 그러면은 1월부터 5월까지 공급했던 거 있죠? 그거 다 다시 돌려줘야 되고 대금도 다시 다 돌려주는 걸 계약의 해제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럼 지금 교재에서 나온 계약 선급금 냈던 거 있었죠? 계약금 얘는 해지에 해당되겠어요? 해제에 해당되겠어요? 원천적인 게 벌써 지금 무효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얘는 해제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기억하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개념상으로 얘는 해제가 되겠어요? 해지가 되겠어요? 해지가 되겠죠? 그래서 계약의 해지 이런 용어를 쓰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TAT 2급 정도 배우게 되면 이런 회계상에 또는 세무상에 나오는 용어들도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해지와 해제의 차이점을 지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날짜 또 한번 볼까요? 날짜는 6월 4일이라 그랬었고요. 그럼 6월 4일 거 한번 조회를 해보셔야겠죠? 자, 계약금을 줬네요. 700만원. 자, 그러면 올림푸스주의 계약금 수령 후 발급된 전자세금 계산서 등등 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도 날짜를 수정세금 계산서 클릭하시고요. 수정사유는 계약의 해제라고 쓰시면 6월 4일 거 해제됐다고 나오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금액은요. 수정분은 날짜 며칠로 6월 13일로 해주시고요. 그럼 계약의 해제라고 쓰면 되겠죠. 계약금, 계약, 해제 뭐 이런 거 쓰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700만원을 해서 13일 날짜로 보내주시면 된다는 얘기랍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럼 당연히 날짜 여기 4일 거는 변동사항이 없겠지만 수정세금 계산서는 13일 날짜 있겠죠. 계약의 해제. 자, 똑같이 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해 보세요. 날짜는 13일. 자, 클릭하시고 전자 발행. 아카데미 날짜로 또 발행. 발행 완료됐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날짜 13일 조회 보시면 전자 발행 그래서 딱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수정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건 4건을 갖다가 지금 다 해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6월 5일자를 보시겠습니다. 자, 6월 5일자는
요건 전 설명을 좀 해드린 다음에 발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번에 그 부가가치세 설명해 드릴 때 영세율이라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일단 여기는 수출업체고요. 여기는 국내 납품업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 국내 납품업체에서 지금 여기 수출하는,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에다가 제품을 납품을 하게 되면은요, 재화를 공급했기 때문에 여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품목이 수출 품목이다 보니까 영세율이 적용이 돼요. 영세율 적용돼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서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이거나 또는 구매 확인서, 이 두 가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 납품업체에서 수출업체에다가 제품을, 재화를 납품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근거로 삼아야 될 여기 국내 내국 신용장이라든지 또는 구매 확인서가 아직 승인이 안 났어요. 아직 미승인이 났다 그러면 일단 여기 회사에서는, 여기 수출업체에서는 일단 물건부터 보내달래요. 그럼 물건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보내주는데 아직 내국 신용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매 확인서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세금계산서를 먼저 보내주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먼저 보낸다는 뜻은 여기에 공급가액도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액도 같이 적혀져 있는 이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는데 이게 며칠 날짜라고 되어 있었느냐 하면 문제 보면은 6월 5일 날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세금계산서를 일단 6월 5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어요. 그런데 얘 재화를 갖다가 수출업체에다가 이렇게 공급하고 난 다음에 이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가 며칠 날 승인이 났냐면 여기 06월 20일 날 승인이 난 거예요. 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2천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란 말이죠. 이때 발급한 거는 공급가액이 2천만원, 세액도 있으니까 부가세액은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2,200만원짜리를 갖다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그런데 발급하고 난 다음에 6월 20일 날 여기 영세율 관련돼서 내국 신용장하고 구매 확인서가 승인이 났단 말이죠. 이 날짜에. 그러면 여기 수출업체에다가 보낸 여기 6월 25일 날짜에 발급했던 이 세금계산서를 취소를 시켜줘야지 돼요. 그래서 취소시키는 것은 뭘 취소시켜야 된다? 6월 5일자 거, 여기 06월 5일자 거를 마이너스 2천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도 마이너스 200만원, 날짜 똑같이 이렇게 취소시켜주고요. 사뭇 이 날짜에 내국 신용장이라든지 구매 확인서가 승인된 것처럼 똑같이 6월 5일자로 여기 공급가액이 2천만원짜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셔야 돼요. 이 날짜로. 뭘 발급해 준다고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셔야 된다는 게 바로 지금 여기 사후에
내국 신용장이 개설됐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날짜는 이 세 가지 날짜가 다 똑같아야 돼요. 즉 6월 5일 날 여기 내국 신용장이 승인 난 것처럼 여기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6월 5일자로 발급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국 신용장은 며칠 날 승인이 났어요. 6월 20일 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6월 5일 날 여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보낸 것처럼 6월 5일 날 발급했던 일반 세금계산서는 취소시켜주고 6월 5일 날짜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6월 5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는 영세율까지 포함해서 총 3장이 되겠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날짜대로 한번 발급을 해볼게요. 날짜 6월 5일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교재 351페이지에 있어요.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베스트1이 내국 신용장을 사후 개설하고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일단 물건부터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국 신용장 개설일자는 6월 20일. 자, 그러면 우선 6월 5일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아직 사후에 개설 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재화를 공급할 때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지금 다 있단 말이죠. 그럼 얘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게 된다면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하셔서요. 수정사유는 여기 5번째 보면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클릭하시고요. 물어봐요. 그러면 내국신용장 언제 개설됐는데요? 2021년 며칠? 6월 20일 날 개설됐어요. 신고 연월일은요? 당연히 6월이겠죠. 2021년 6월에 신고했고요. 요 날짜만 이렇게 세팅해주고 확인 누르시고 이 뭐야? 여러분도 안 되나요? 왜 나만 안 돼? 저 발을요 이쪽에다가 프린트 이쪽 찍고 아, 그렇네. 얘에다가 해놔서 안 됐다. 일을 해야 되는데, 그죠? 미안해요. 땡큐. 다시 수정세금계산서 계약의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2021년 6월 20일 2021년 6월 다른 데다가 클릭해놓고서 엄한 거 있네. 그러면 이렇게 떴죠? 보세요. 그러면 6월 5일날 세금계산서 발급된 것은 똑같은 항목으로 다 똑같이 취소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영세율은요, 프린트기는 똑같을 거고요. 수량은 100개, 단가는 20만원. 그러면 여기 부가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영세율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나오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6월 5일 날짜로 해서 영세율까지 포함해가지고서 세금계산서 총 3장이 되겠죠. 이렇게 내국신용장이 사후 개설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같은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셔야 돼요. 이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가끔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셔야 되죠. 날짜는 6월 5일 날짜로요. 그럼 2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2개 클릭하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저기 처리가 돼요. 전자 발행 세금계산서 2건 다 됐다고 나오고요. 자, 발행도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로그인 그다음에 매출조회 하시게 되면 미전송 2건 있죠. 얘는 한 건씩 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처리가 발행 얘부터 누르고요. 전송 성공 나왔고 얘도 또 발행 2장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전송 성공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예,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6월 5일날 가서 전표 또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메인 매출 전표에서 6월 5일자 다시 조회해 보시게 되면 끝에 전자 발행 해가지고 두 건이 전자 발행됐다고 표시가 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어떤 케이스인가 봤더니 253페이지에요. 이중 발급했으면 지금 세금계산서를 담당자의 착오 실수로 이중 두 개를 발급했다면 그 날짜로 가서 똑같은 거 취소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한 장만 더 발행하면 돼요. 그래서 날짜를 6월 6일로 한번 조회를 해보시고요. 자, 요 똑같은 건이 두 개가 발행이 됐대요. 그럼 한 건만 취소시켜주면 되겠죠. 이 날짜에서 이제 수정세금계산서 누르셔가지고요. 수정사유는 6번에 보시게 되면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클릭하시고요. 확인 누르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날짜는 똑같고요. 자동으로 다 되어 있죠. 얘도 똑같이 확인. 오늘 한 건이 입력됐다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세금계산서 보내줘야 되겠죠. 세금계산서는 6월 6일 날짜로 그래서 미전송건 전자발행 누르시고요. 발행 대상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눌러서 매출 조회 한 다음에 발행 누르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서 다시 한번 6일 거 조회를 해보시게 된다면, 자, 여기도 전자 발행에서 취소된 거 점표가 같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는 총 이렇게 6가지가 설명이 되고 있고, 여러분 시험 문제도 시험 문제지만 여기 여러분이 실무에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이런 절차로 발행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랍니다. 자, 그리고 35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수정 세금계산 전자 세금계산서의 전송, 얘는 교재에서는 저는 지금 한 건 한 건마다 지금 한 건 한 건씩 다 발행을 했었죠. 근데 얘는 한꺼번에 다 처리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연습해 보시라고 제가 한 건 한 건 설명을 해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 총 8건의 그 발행 전송했던 예가 나와 있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그 실무에서 첫 번째 파트인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건에 대해서 6가지 다 정리를 해 드렸어요. 자, 여기서 얘는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 파트는 356페이지에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하기. 여러분이 TET 2급에서 새로 나온 항목이란 뜻이죠. 섞여 있어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하는데 연결돼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도 같이 작성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얘는 끝.